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남 하이프 목동관에서 지금 수리 논술이랑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김의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모시고 논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분들 대부분 지금 위터스쿨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실 거고 아마 논술 수업을 접하고 있는 자녀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24학년도가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주요 골자들만 나중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3월부터 아마 단계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전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저는 2008년도부터 대치동이랑 분당이랑 목동 지역은 근데 사실은 강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로 대치동이랑 분당에서 논술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여기 강남 하이프 목동관이랑 여기 분당 청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학생들 이제 논술 강의를 시작한 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이라도 그때는 이제 논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원들 곳곳 여러 학원들에서 논술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커리큘럼이나 어떤 그 콘텐츠들을 보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될까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거냐면 그냥 두 가지만 할게요. 이번에 2024학년도 논술 전형의 주 특징들, 변화들,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 하이프 목동관에서 앞으로 논술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 이건 대교육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자, 2024학년도 지금 모집 정원이 약 한 3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3 학생들 전체 학생 수가 40만 명이 무너졌어요. 39만 명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 재수생들은 아마 7만 명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을 가보자면요, 그냥 누구든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논술 전형이 축소됐다. 아까도 잠깐 논술 전형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전체 모집 정원을 따지는 대학의 총수는 한 200여 개 대학 됩니다. 196개 대학.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200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은 35개 대학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정원의 약 한 3.3%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 중에서 실제로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의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전체 대학, 우리가 진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가보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됐던 표가 옆에입니다. 옆에 보시면 자, 논술 전형에 따라서 실제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 위주로 그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보면 약 한 10%가 돼요.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10%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목동 지역의 한계예요. 제가 주로 출강해서 강의했던 지역들이 강남권, 그 다음에 분당, 그리고 목동이에요. 이 세 개 지역이 어떤 거냐면 전국에서 말하는 흔히들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역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 교통도 불편하고 목동 진짜 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 자체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지지만 어찌됐건 간에. 근데 문제는 자, 이쪽 지역 학생들이 최대 단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신으로 대학 가겠다? 진짜 무리한, 진짜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요즘은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이제 고3이 됐는데 이제 철든 거예요. 이렇게 철들어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뭔가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정시 수능을 잘 봐서 그냥 수능 점수로 대학을 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시 논술을 준비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첫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압니다. 얘기하면 그렇지, 논술 중요하지, 학생도 힘들지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 입시를 경험하시는 부모님들은 말하면 설명해 들으면 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애는 아직 할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설명해 듣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또 여쭤봐요. 물어봐요. 야, 너 논술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는 거 어떠니? 그러면 딱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엄마 내가 무슨 논술이야. 나 내신이 나빠서. 이런 얘기 먼저 했고 자, 내신이 나쁘니까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대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직 수능 준비가 덜 됐는데 무슨 논술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수능 준비는요. 수능 날까지 안 돼요. 네,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만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수능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분들은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 하는 이유는 그냥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냥 힘든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논술까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 근데 수시 전형으로는 6번의 기회가 있어요.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수리 논술로 들어가는 친구들이나 그 비율 자체가 비슷비슷해집니다. 이제는 기회의 비율이. 자, 그래서 일단은 2024학년도에 큰 변화예요. 지금 여기는 사실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모든 대학들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별로 좀 묶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 내용은 이번 24학년도 때 변화된 내용입니다. 그거만 요약해서. 자, 첫 번째 경희대예요. 경희대가 자 논술 100%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연대가 논술 100%거든요. 뒤에 이제 요약된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로만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학의 입학자 관계자들은요, 진면여고가, 양정고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어디 있니?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학교 내신을 믿지 않고요. 수능도 변별력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자기네들이 낸 문제로 그냥 좋은 학생들을 빨리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능에 뭔가 결점이 있어서 뭔가 탈락이 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일단 어떻게 하냐면 최저도 낮추고 있는 추세고요. 논술 반영 비율을 높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경희대가 올해부터 과감하게 논술 100%로 바꿔버렸습니다. 과학논술은 이미 없앴죠. 근데 의학계열은 아직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가 최저를 낮췄습니다. 3합7로 낮췄어요. 근데 사실은 서강대 정도 간 친구인데 수능에서 3합 7 안 나오면 서강대 가면 안 돼요. 가면 가서 못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저 정도는요, 서강대 보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또 목동지역 학생들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3년쯤 한번 접해보니까 영어는 다 잘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여기 CNC 뭐 이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어요. PGA 이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냥 저도 여기 이사 온 지 한 3년 됐는데 원래 판교 분당 쪽에 살다가 여기를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딸내미를요. 제 딸내미가 중학생이거든요. 이제 중3 됩니다. 근데 그 딸내미를 CNC를 보내놨더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숙제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청담, 뭐 에이프릴 뭐 이런 데서 그냥 재밌게 영어 수업 받다가 CNC를 보내놨더니 막 밤에 막 재우질 않아요.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커온 친구들입니다. 지금 보면. 목동 인근 지역 학생들 보면. 그러니까 영어는 잘해요. 근데 자연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을 좋아한다? 그럼 수학만 해요. 탐구도요, 2과목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만 좋아해요. 그럼 하나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목 간의 갭이 커요. 그러니까 정시로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강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낮춘 겁니다. 지금 사실은. 최저학력 좀 많이 낮춰놨고요.
중앙대가 이제 과감하게 과학노수 폐지했어요. 작년까지는 중앙대 쓴다 그러면 좀 힘들었거든요. 과학노수까지 준비해야 돼서. 근데 올해부터는 과학노수를 폐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노수를 있는 대학은 이제 연세대랑 그 다음에 몇몇 의학계열 정도만 과학노술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리노술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마저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과학노술 자체를. 그다음 이대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대는요, 지금 혹시 여학생 자녀분 두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대는요, 원래 내신이요 한 2점대 되는 친구가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도 붙을 수 없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경쟁이라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얘네도 과감하게 내신을 버렸어요.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전형 학생들 공부시키면서 어차 잘 쓰는데 이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이 3점대다. 그럼 못 쓰겠습니다. 그냥 붙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2점대 안쪽만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논술 반영 비율을 100%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목동이나 지금 분당이나 강남이나 이런 친구들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수학 실력이 좋은 친구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 맞죠. 학교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이쪽 지역 학생들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높아요. 학교 내신에 비해서. 그게 안 맞는 건가요?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이 지역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연합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내신 따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반영 비율이 점점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논술 전형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대가 100%로 바꿨고요. 동덕여대가 신설을 했어요. 나라에서는 그렇게 논술 전형 없애려고 하는데 각 대학들은 조금이라도 더 논술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덕여대가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반영 비율이 100%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상륙대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요. 오히려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늘질 않아요. 근데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점점 신설되는 인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2024년도 주요 특징이고요. 전체적인 특징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영 비율입니다. 자, 일단 논술 반영 비율이 100%인 학교들 쭉 보시면 주요 대학들이 다 있죠.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 항공대. 아마 이 지역에 지금 부모님들 관심 있는 학교들이 건대, 경희대, 성대, 연대, 이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논술 반영 비율이 100%예요. 다시 말해서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애들 뽑고 싶은 거냐면 그냥 강남 애들, 목동 애들, 분당 애들 뽑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요 똘똘하거든요. 교수님들도 아세요. 근데 얘네들을 뽑자니 학생부로 뽑자니 지금 뭔가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고요. 그렇죠. 정시로 뽑자니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떠냐면 논술로 최대한 얘네를 뽑아야 돼요. 근데 자꾸 지방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놨더니 그러니까 이걸 막고자 이제 다 논술 반영 비율을 탁 높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인 학교들이 지금 한양대, 홍대들이 있어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나머지 10%가 비교과예요. 출결과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수능도 없이 그냥 논술 준비해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로 한양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신도 안 보고. 자,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시다시피 조금 대학 분들이 낮아집니다. 조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떠냐면 반영 비율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 반영 비율도 지금 이번 설명의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는데 저 반영 비율도요 나중에 5월 달에 학교별로 세부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크게 변하진 않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점수가 어떻게 환산돼서 들어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반영 비율은 30%가 나왔는데 그러면 진짜로 30점에서부터 0점까지 있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1등급이면 30점을 받고요. 2등급이면 29.9점을 받아요. 3등급이면 29.8점을 받습니다. 장난질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내신 올려, 반영비율 올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힘없는 학교들 올려요. 올리는데 그걸 자꾸 반영비율 실제로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점수를 짜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등급 간 점수 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5등급이나 6등급까지는 점수 차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갭이 커지죠. 등급 간 점수 차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9등급이 됐다고 해서 빵점을 주지 않아요. 내신 점수는. 근데 논술은 빵점을 줘요. 백지로 되면 빵점을 받고요. 완벽한 답안을 쓰면 특히나 수리 논술은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쓰면 7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자 우리가 2년 동안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내신하면서 계속해서 막 내신 특별 기간에서 학원을 막 부르죠. 그 다 상업 되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아셨어요? 사실은요 1학년 때 반에서 4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신 이제 안 챙겨도 돼요. 그걸로 대학 갈 수 없어요. 이 지역은 끝났습니다. 혹시나 또 지금 고1 자녀 분 계시면 우리 애는 4등이 아니라 한 10등, 15등 하던데 그러면 그냥 빨리 수능 준비 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계속 시켜요. 내신 특별기관에서 딱 해서 진짜 고생해서 등급 하나 올리니 떨어지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논술로 따지면요. 큰 세트 문항 하나에 작은 소문항들이 한 3, 4개 들어옵니다. 그 작은 소문항에서 풀이 과정 중에 등호 하나 붙이냐 안 붙이냐가 3점 감점 당하냐 그러지 않느냐가 되거든요. 그럼 그 점수차가 뭐냐면 학생들 3년 동안 쌓아올린 내신에 한 2, 3등급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반영 비율 자체를 보면 주로 그냥 논술로 대학 가신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걱정한다? 내신은요, 한 6등급, 7등급이 되지 않는 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논술 전형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 애는 진짜 6등급이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논술을 이렇게 포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높은 대학으로. 전혀 내신을 보지 않는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봤어요. 사실은 대학별로 되게 좀 복잡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평균을 주과목 평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영어를 빼기도 하고요. 이게 학교마다 다 복잡한데, 일단 요약을 해보면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가톨릭대를 비롯해서 단국대, 주요 대학들 보면 과기대, 시립대, 그 다음에 연세대, 인하대, 그 다음에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논술 반영률 100%다? 그럼 논술로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점점 이제 생기죠. 3합6, 3합7 근데 3합6이다 라고 하면 둘둘둘 찍으면 되거든요. 수학에서 2,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 정도 2 찍고요. 그 다음 우리 또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하나 2 찍고요. 그러면 성대 중앙대까지도 노려볼만 하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이제 한개 3이에요. 이건 장난이죠. 한개 3 안 나오면 공부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이거마저도 못 맞춘다? 논술 전형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 두 과목 2등급 찍어오라 그럽니다. 두 과목. 수학에서 2등급. 그 다음에 다른 한 과목,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뭐든 좋으니 다른 거에서 2등급 정도 찍어와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의치안이나 그 다음 약대 이런 논술을 빼고서는 웬만한 대학의 최저를 다 넘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남 하이퍼에서도 논술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같이 강의합니다. 수능을 하는 이유 자체는 논술 강사가 왜 수능을 할지 그게 아니라 되게 안타깝게도 논술을 실컷 가르쳐놨더니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2등급 이상, 수능 수학에서는 한 2등급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영대든 한양대든 성대든 어느 학교든 논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수학 실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저는 적당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본을. 나중에 자세한 거는 5월 이후에 모든 대학들이 이제 정확하게 올해 입시 이렇게 하겠다 발표하면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초유의 관심이거든요. 출제 범위. 자, 그래서 작년 걸 다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출제됐던 범위들은요. 수원수투 또는 수원수투 미적분에서만 출제하는 학교들은 위에 있는 대학들, 두 줄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면 주요 대학도 우리 솔직히 가천대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원대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대학들이 여기 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인하대 정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능만 준비해서 선택 과목 대부분 미적분일 텐데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 논술 늦게 준비하면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수학 실력이 좋은 애들이 논술 파이널 듣고요. 조금 센스 있으면 잘 붙었어요. 연대나 한양대 잘 갔습니다. 왜냐면 기본 베이스가 수학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애들이 어떠냐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합통 바보예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기하는 더 바보예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요 대학들 볼게요. 자, 밑으로 가보면 자,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랑 기하를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 내는 학교들 보면 고려대 세종 약대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성대, 그 다음에 시립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홍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출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재작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논술 준비된 애들이 그냥 줄 서서 대학을 가요. 진짜로. 왜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수학 실력이 더 우선이었지. 자, 논술 준비하더라도 애초에 수학 실력이 좀 딸리는 친구들이 잘 못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논술 일찍 준비하면 제가 이걸 다 준비시킬 거거든요. 확통도 준비시킬 거고 기하도 준비시킬 거예요. 애들한테. 논술 시간에. 이게 준비된 애들이 원서 쓸 때 이 대학 위주로 쓸 거고요. 얘네들이 그냥 줄 서서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맘카페에 막 도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파이널만 했더니 연대 공대를 합격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거의 준비 안 해도 합격한다. 수학만 잘하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린 이걸 역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지금 학생들이 자, 선택 과목 체제로 가면서 논술 준비를 좀 늦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대부분 학생들 그래요. 한 6월이나 7월쯤 돼서 이제 원서 쓰거나 그 상담 진행하면서 이제 논술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럽니다. 그때서 막 늘어요. 근데 그때 늘었을 때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님들, 어머니들 막 조바심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리선 보면 제 커리에 나중에 한 5월쯤부터 제가 확통을 시작할 거예요. 기하랑 확통 가격이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능 준비할 정도로 시키는 건 아니고 실제로 논술에서 딱 다룰 수 있는 주제들만 가르칠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논술 보는데 전혀 지장 없게 그렇게만 딱 가르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준비된 애들이 이제 여름 때부터 뭐 하게 되냐면 대학별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럼 얘네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해보다도 최근에 논술도 잘 붙여요. 합격률이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선택 과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준비된 애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상위권 대학들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도 늦잖아, 사실. 자, 그래서 그럼 또 이럴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애초에 그냥 미적분까지만 있는 대학들 위주로 써보려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두 줄로 6장 카드를 못 만들어냅니다. 저도 고민해봤거든요. 이걸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는데 이나대나 아주대나 세종대, 경북대 가는 친구들한테 얘네한테 수원대 가라고 할 수 없어요. 6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날짜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는 날짜까지 고려해서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숫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준비해서 차라리 여기 밑에 있는 대학들 쓰는 게 훨씬 낫고요. 자,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거는 이제 의치한수 약대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의대 가기 힘들다, 약대 뭐 치대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준비된 애들이 가거든요. 근데 다른 해보다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예선에서 강의했거든요. 여기 목동에서 7월 달에 저한테 왔어요. 7월 달에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조금은 수학 기본기는 돼 있는 친구고 한 2등급 정도 나와요. 그래서 수학은 잘하는데 근데 쓰는 스타일을 보니까 어땠냐면 너무 중앙대 답안에 맞춰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중대 문제를 풀면 너무 잘 푸는 거예요. 단학교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딜을 했죠. 뭐라고 딜했냐면 야 중대 카드는 선생님한테 넘겨. 나머지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근데 중대 거는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중대 약대를 쓰겠어요. 157대 1이었습니다. 약대 첫 수전이었어요. 근데 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렇게 학교에 딱 디테일하게 준비를 시키거든요. 학원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근데 올해 약대가요 한 20명 정도 늘었어요. 정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상위권 대학들, 의대, 치대, 약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 그런 학과들이 논술 전형으로 자꾸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학과들이 좋은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뺏기기 싫으니까 수시에서 먼저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특히나 또 약대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의찬에 관련돼서 상위권 의찬은 제가 아마 3월이나 4월쯤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드리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습니다. 내게 최고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랑 그냥 저는 사실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걸 더 좋아합니다. 학부모님들이랑 얘기 나누면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제가 제 커리는 그냥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논술 경력만 15년이에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 끝내놓고 15년째 지금 논술하고 있는데 수능을 같이 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수학학원에 보내놓으면 어떠냐면 그거만 중요해요. 그리고 논술학원 보내놓잖아요. 논술만 시켜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얘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수능 수학이나 논술이나 수리논술이나 사실 그게 그거예요. 교수님이 내시는 것도 똑같고요. 아이디어도 비슷하고 하다 보면 시너지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밸런스 맞추면서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분당에도 좀 오래됐거든요. 분당에서는 제가 한 10년 넘게 분당에서 강의를 했어요. 최근까지. 분당은 익히 부모님들이 저를 아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 지역 강좌. 우리 언니가 벌써 제 수업을 듣고 갔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이 안 해도 한 100명씩 모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동은 제가 이제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설명해야죠. 본인 어머니를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수능이랑 논술이랑 갈려요. 근데 그 커리는 어떠냐면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같이 가냐면 지금 학생들이요 막 1등급 막 100점 찍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제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해요. 난이도도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처음부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제 논술 수업이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 어느 학원 가도 어려워요. 못 듣습니다. 저는 그걸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인강을 한 7년 전부터 인강을 했죠. 최근에 이제 인강을 안 해요. 현물만 합니다, 이제. 근데 제 강의의 모토는 무조건 제일 쉽게입니다. 가장 쉽게. 그러니까 제 강의가 이해 안 되면 못 듣는 거예요. 수학 실력 더 쌓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3등급이나 모의고사에서 4등급 정도 수준이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끌고 가면 돼요. 그 정도면. 물론 한 5등급, 6등급 되면 아직 논술 들을 때는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3, 4등급, 모의고사에서 3, 4등급만 나와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올라갈 거거든요. 6월이나 7월쯤 되면 무조건 저는 2등급 이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능 등급. 근데 그때 가서 2등급이 나왔는데 그제서야 논술 준비 시작하면 늦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펄이 자체가 일단은 5월까지 기본적으로 한 2등급 정도 선까지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6평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논술도 저 단계까지 어느 정도 시즌 1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기본적인 비춘 유형을 좀 다루게 됩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 이제 1등급 이상 가야죠. 좀 자랑할게요. 문당에서 4년 연속 제가 성반이 되면, 수능반이 성반이 되면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마지막 파이널 때 내 모의고사 풀고 싶으면 나중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반평균이 1등급이 안 나오면 나 안 한다. 얘한테 안 준다. 서로 막 동료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4년 연속 그냥 1등급이 완성이 됐어요. 저 공략을 한 이유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어요. 제 연구팀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리게 됩니다. 작년에 16회분을 만들었어요. 16회분. 올해도 아마 그만큼 만들지 싶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대학교 체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 강좌가 뭐냐면 사실은 보통 대치동이나 논술 학원가에 가면 그냥 파이널 강의예요. 저는 파이널 강의 조금 일찍 합니다. 왜 일찍 하냐면 그 해 작년 기출이라든지 모의 논술은 이미 자 수능 보기 전에 다 공부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이후에는 제가 만든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서 풀려요. 논술 모의고사를 가지고. 얘는 그냥 단순히 숫자 변형도 일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적중을 시켜요. 보통 매년 한 7개 내지 8개 대학 정도는 적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내는 경향들이 뚜렷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주로 맞추죠. 그래서 맞춘 대학들을 보면 연대, 한양대, 성대, 건국대, 인하대, 과기대, 세종대, 단국대, 동국대 이 정도 라인까지는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땡판 처음 본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전에 풀어봤는데 이 비슷한 문제 연습해봤는데 이런 문제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또 이런 말하면 좀 영업 비밀이긴 한데 사실은 합격률이요 100% 이르지 못해요. 논술이 어떻게 100%까지 가겠어요.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50대 적어도 30대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현장 수강생들 연초부터 쭉 들었던 펄이 탔던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보면 한 60% 언저리에 웃돕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한 절반 정도 붙어와요. 최고로 높이 점점 찍었을 때가 67%까지 찍어봤어요. 제가. 그건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한양대가 2문제를 내는데요. 제가 한양대 2문제를 적중시켰어요. 그 해. 그러는 바람에 한양대 썼던 애들이 다 붙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합격이 67%까지 찍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지금 40% 정도 수준에서 절반은요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애초에 조금 실력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60%는 한 절반 이상만 붙어도 사실은 해볼 만한 게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논술에서는 수능 정시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건대 정도 정시 성적을 갖고 있는데 그럼 논술로 따지면 성대나 경희대, 중앙대 정도 쓰게 할 거예요. 그 정도 쓰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사실은 중앙대 정도 갈 성적이야? 연대까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자기 정시 성적보다 높은 대학까지 쓰는 거거든요. 논술은.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까지 당연히 하죠, 저는. 왜냐면 입시학원이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동네 조그만한 게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종반 친구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간에 없애는 폐강하거나 닫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여기서 약속을 할게요.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오학원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 전 작년 재작년에 되게 저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실컷 연 중에는 지금
1학기, 2학기 중에는 여기서 애들 강의를 깔아요. 유명한 학원입니다. 다 아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깔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파이널 때요. 다 대치동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동선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목동 아시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못 나갑니다. 여기 어떻게 나가요? 저 오늘 이거 설명해야 한다고 지금 분당에서 강의하고 넘어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때 선생님 돈 벌어야 되니까 다 그 중요한 시기에 다 대치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저럴 수 있냐. 돈을 여기서 다 벌어놓고 마지막에 돈 더 벌겠다고 대치동에서 강의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저는 약속 드릴게요. 분명히 여기서 파이널 강의까지 다 진행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아예 대치를 빼버렸습니다. 올해 대치 빼버리고요. 그냥 원래 하던 분당이랑 목동에서만 파이널 강의 진행해요. 그것도 분반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까지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능 강의예요. 일단 수능 강의는 요즘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워크북, 뭐 클리닉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연구조교들이 아마 클리닉 때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윈터 기간이라 한 2명 정도 투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학생 수 더 많아지고 그러면 더 많이 투입을 하죠. 그래서 제 연구원들 학교 프로필들입니다. 연대, 고대, 송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요 정도 라인업에서 수학과나 수교과 친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당연히 체크업 테스트, 매주 체크업 테스트를 해요. 주간 테스트를 하고요. 그 결과지를 아마 부모님들께, 어머니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학생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숙제 상태, 지금 애 컨디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강의 영상 제공하죠. 요즘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유튜브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한 400개 컨텐츠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세보니까. 뭐 지울 것도 지우고 해도 정리해도 한 4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검색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다 비공개로 해놨어요. 왜냐면 저는요 되게 이기적이라 내 학생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비공개로 학생들한테 그냥 다 링크를 보내줘요. 수업 영상들 다 보내주고 얘한테 이게 추가적으로 보충 영상 필요하겠다. 얘는 이게 좀 더 필요한 개념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보충 영상까지도 링크로 다 보내줍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논술은 당연히 논술에서도 다 강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건 좀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결과 분석지가 나가요. 이제 쓰게 되면 논술 답안을 쓰게 되면 5개 항목에 따라서 결과 분석지가 세부적으로 나가고 점수화돼서 나가고 이거는 어떤 점수냐면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지금 올해까지 해서 3년치 이 똑같은 논제를 풀었던 학생들, 제 현장 수강생들의 평균치 점수가 나가요. 그거에 비교해서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이런 것까지 수치화돼서 나가게 됩니다. 결과 분석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코멘트가 적힐 거예요. 이런 거 보완해야 돼. 이건 잘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개별 코멘트들이 다 달려요. 이게 거의 매주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매주 학생들이 받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보충 자료 있으면 손글씨 노트예요. 아무튼 이 노트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니셔 모의고사 적중시킨다는 자 이거는 제 연구팀이 있어요. 제 제자들이나 저랑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같이 팀을 만들어서 자, 제 연구팀이 있는데 그 팀이 마지막 현장 강의에서 이거는 딱 뿌리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만 뿌리는 겁니다. 제 현장 강의 학생을 위해서만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장점은 아마 자녀분들 중에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장점이 딴 거보다는 그냥 학생들이랑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요. 대화하고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동에서 강의하는 그냥 특히나 또 이런 대형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실력들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강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호흡하고 케미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가려면 그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랑 상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학습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와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로셔에 사실 얼마 담지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브로셔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 슬라이드 말고요. 브로셔 보면 합격 제 수강 후기들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안에 펼쳐 보시면 파란색. 여기에 지금 못 담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제 수업 듣고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다 이제 설명들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내년에 제가 이 설명회를 비슷한 설명회 똑같이 하게 된다면 여기 뒤에 지금 어머니들 자녀분들 이름이 쫙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했고 15년 동안 많은 합격생들이 나왔고 대입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합격의 결과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만큼 자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학년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강도 지금 다 끊었어요. 온리 딱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준비하고 이과생들 여기는요 확통도전 강의 안 해요. 수원수투의 미적분만 강의합니다. 이과생들만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딱 여기 논술 준비하는 자녀분들만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수원수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시간, 오늘 요 시간이겠죠? 요 시간 때 논술을 해요. 프리 논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 일요일 늦잠 자고 보기 싫었잖아요. 그죠? 일요일 오전 시간에 미적분 하게 됩니다. 미적분 수업을. 그래서 그렇게 여기 강남 하이퍼, 목동관에서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윈터 스쿨이 끝난과 동시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잠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 네. 안 맞냐고요? 따라가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논술 자체가 제가 제일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이게 파이널 때 여름 때 이제 이 밸런스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수능에다가 지금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는지 논술에 실어야 되는지 제가 같이 케어하면서 좀 보면 일단 논술에는 조금만 하고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이런 게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줘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약간 학교에 거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주중에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저 수요일날 못 와요. 저 지방이라서 주말에만 기숙사에 나와서 여기 목동으로 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논술만 듣죠. 그러니까 강의를 제공하는 건 지금 학원과 협의 중입니다. 영상 강의라도 수원수투 미적분 영상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지금 계획은 현장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까지는 제가 지금 네 애들 알아서 다 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면 제가 매년 해보는데 일요일 오전에 부르면 일단 저 때 해봤자 애들 다 그냥 자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루틴처럼 그냥 꾸준하게 가야지 갑자기 확 이때 풀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돼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일단 올해 한 해 한 10개월 정도는 좀 고생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저녁 시간에 쉬게 합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냥 오전에 아침에 좀 빡세게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 타임 더 듣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좀 자기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일주일 중에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일주일 중에 주간 계획표를 세우는데 하루나 반나절은 빈칸으로 좀 내비둘래? 라고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주중에 스케줄 소화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 남은 시간에 지금 비어있는 빈칸에다가 지금
채워넣어서 메꿔내야 일주일 시간표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일요일 오후 시간 좀 비워놔라. 그때는 쉬어라. 쉬어라가 아니죠. 사실 주중에 못했던 거 거기 채워라. 근데 만약에 주중에 다 채웠다 그러면 그냥 쉬어라. 보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 오전 시간에 그래서 잡은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냐고요? 실시간 안 할 거예요. 네, 너무 번잡스럽더라고요. 해봤는데 오히려 현장에 와서 수업 듣는 애들한테 방해가 돼요. 저거 세팅하느라고 저기 신경 쓰느라고 라이브 때문에 현장 애들한테 방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딱 켜놓고요. 그냥 현장 녹화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못 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영상 제공해 주고요. 라이브는 안 해요. 네. 네네.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은 보통 촬영하면 제가 저녁에 밤에 가서 영상 작업하고 새벽쯤 마무리 되거든요. 다음 날쯤에 보내드려요. 바로 다음 날쯤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원과 협의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요구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많았는데 작년에도 그래도 아직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올해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학원과 협의 중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매주 첨삭?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내면 결과지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제가 대면까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2월 15일날 개강하면 네. 언제 등반하시나요? 종강요? 수능요? 수능 수업 위에 거 수능 수업 두 개는 수능 직전까지 가야죠. 네. 중간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수 있겠죠. 단과 수업이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수업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감안하고 들어요. 영상으로 근데 그것도 아직 얘기 중이에요. 근데 논술은 중간에 들어오기 참 힘들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시작할 때 같이 하자. 제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늦은 논술 개강반이 열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남는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 열긴 열었었어요. 네, 근데 그 강좌는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다 못 다루고 한 절반 정도 다뤄요. 실제로 본 커리큘럼 전체에서 절반 정도 진짜 중요한 것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루게 되는 강좌 열긴 열립니다. 한 7월쯤. 너무 늦어요. 해봤더니 너무 늦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데 네, 내신 휴강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내신 기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 학생들은. 근데 보통 보니까 제가 1주나 2주, 짧으면 1주고요. 다 모여있으면. 근데 보통 1, 2주 정도 내신 휴강을 합니다. 아니요, 제종반은 따로요. 네, 들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돈 내고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종반은 따로 할 거예요. 왜냐면 같이 지금 단계에서 묶이면 조금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고3 친구들이랑 재수생들이랑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같이 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파이널 때는 같이 하죠. 지금 초반에 개념 강좌할 때는 따로 합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거. 네, 재종반에서 낮에 오전에 따로 열어요. 네, 따로. 네, 수리 논술반에 붙어있나 열어요. 재종반. 수능이요? 재종반 수능이요? 재종반 수능도 저는 미적분만 합니다. 딱 하나. 근데 그것도 원래 안 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서 하래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진짜로 지금 현장 수강생들만 위해서 딱 강의하거든요. 네, 그러고 있어요. 네. 네. 경희대건? 잠시만요. 그러네요. 잠시만요. 제가 편집하다가 왠지 뒤에 지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쉼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쵸? 네네. 네, 숙명여대도요, 조금 바뀌긴 하거든요. 바뀌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통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다음번에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경희대는 그냥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수원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기압 빠지고요. 기압 빠지고 확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대. 네. 근데 사실은 그냥 다 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기압 문제인데 자기네들 미적분에서 냈다고 우겨요. 누가 봐도 기압 문제. 뭐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끝나고 잠깐 기다릴 테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컷 고민해보고 네, 자녀분들이랑 잘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알아보세요. 진짜로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어머니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에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이거 맡겨주시면 수능 날, 그다음 논술 시험 날까지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